이제 한동석이 제주도 꽃밭에서 마광숙에게 고백했다. 막걸리를 마시며 축하하자. 에로텔 홍보팀에서 동석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다. 회장님, 호텔 홍보 영상에 건배주로 장광주를 꼭 넣어야겠어요. 제주도에서 촬영하면 좋지 않을까요? 홍보팀과의 회의를 마친 동석은 곧장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광숙 씨, 혹시 제주도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광숙이 웃으며 되물었다. 갑자기 왜요? 설마 회장님이 저랑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하시는 건 아니죠? 여행이란요. 업무예요, 업무. 동석이 급히 손살에 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엘호텔 홍보 영상에 장광주가 꼭 필요해서요. 이번 기회에 장광주 광고도 함께 촬영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주도의 멋진 풍경 속에서 찍으면 호텔도 막걸리도 우리도 다 잘 될 것 같아서요. 광숙은 그의 말투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회장님, 우리 돈은 또 뭔가요? 호텔이랑 막걸리 사이에 저를 끼워 넣으시다니. 그건 그냥 말이 헛나왔어요. 동석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을 고쳤다. 사실 독수리, 술도가의 현장 지원도 필요하고 제주의 독특한 분위기와 전통 양조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광숙 대표님밖에 없어요.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숙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혹시 저를 제주도에 데려가서 막걸리 들고 해녀복 입혀 광고 찍으려는 거 아니죠? 저 수영 진짜 못한다고요. 동석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해녀복은 아니에요. 제주 꽃밭에서 막걸리 잔 들고 환하게 웃어주시면 딱이에요. 물론 필요하다면 제가 해녀복 입고 옆에서 함께 찍을게요. 그럼 저 회장님이 해녀복 입는 거 꼭 보고 싶네요. 광숙이 웃으며 맞받아쳤다. 처음엔 망설였던 광숙이었다. 술도가 일도 바빴고 제주도까지 멀리 떠나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동석의 진심 어린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다. 결국 그녀는 제안에 응하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동석은 광숙과 함께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일찍 독수리 술도가로 차를 몰았다. 광숙을 태우러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발걸음은 절로 가벼워졌다. 술도가에 도착하니 광숙을 배웅하러 나온 공주실이 밝은 미소로 그를 맞았다. 어머, 회장님, 광숙 씨랑 제주도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공주실의 눈빛에는 은근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만약 회장님과 광숙 씨가 결혼이라도 한다면 광숙 씨가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그녀는 속으로 그런 상상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광숙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 특유의 밝은 미소가 아침 햇살처럼 빛났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준비 다 됐어요. 어서 오세요. 동석은 환하게 웃으며 직접 트렁크를 열어 광숙의 짐을 실었다. 얼른 타세요. 지금 김포공항으로 가면 예약 시간 딱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 공항으로 향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촬영팀 직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아직 어둠이 채가 시지 않은 이른 아침, 그들은 제주도로 떠나는 바쁜 하루를 시작했다. 비행기 안! 동석과 광숙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다. 동석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광숙과 함께 제주도로 향하다니 그녀와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졌다. 광숙은 곁에 두고 온 짐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사용할 막걸리 샘플, 전통 공소재로 만든 주전자, 그리고 그녀가 직접 고른 막걸리잔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된 물건들이었다. 동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짐이 꽤 많네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행사에 사용할 소품들이에요. 막걸리 샘플, 전통 그릇들. 광숙이 차분히 대답했다.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꼼꼼히 준비한 물건들, 세심한 손길이 묻어나는 그녀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어쩜 이렇게 성실하고 세심할까? 뭐든 이렇게 정성을 다하다니 정말 대단해. 그때
광숙이 고개를 살짝 돌려 동석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회장님,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광숙의 목소리는 진심 맞센덴시가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저희 호텔 일인데 제가 감사하죠. 동석이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솔직히 광숙 씨의 막걸리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가볍고 따뜻했다. 제주도를 향하는 비행기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특별한 공기가 맴돌았다. 동석과 광숙은 제주도로의 이 여정이 단순한 업무를 넘어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촬영팀은 성산 일출봉 인근의 전통 한옥으로 향했다. 제주 특유의 돌담, 푸른 잔디, 그리고 멀리 펼쳐진 바다가 어우러진 그곳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무대였다. 광숙은 단아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있었다. 광숙 대표님, 저쪽 돌담 앞에서 제주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휘날리는 모습 찍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촬영 감독이 진지하게 주문하자 광숙은 긴장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저 너무 떨려서 자꾸 실수만 하는 것 같아요. 막걸리 대신 바람만 잔뜩 마시고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동석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다독였다. 괜찮아요, 광숙 씨.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아름답죠. 제주 바람도, 이 풍경도, 그리고 광숙 씨도요. 그의 따뜻한 말에 광숙의 긴장이 살짝 풀렸다. 그녀가 살포시 웃으며 물었다. 그럼 회장님, 촬영 끝나고 잠깐 바닷가 산책 어때요? 제주까지 왔는데 일만 하고 가긴 아쉬울 것 같아요. 좋죠. 그럼 약속입니다. 동석의 눈이 반짝였다. 촬영팀은 두 사람의 유쾌한 티키타카의 웃음을 터뜨리며 그 장면을 카메라에 꼼꼼히 담았다. 촬영이 이어지던 중 광숙이 돌담길을 걷다 발이 돌에 걸려 휘청였다. 동석이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광숙 씨, 조심하세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고마워요, 회장님. 광숙은 민망한 듯 웃으며 손을 살짝 뗐다. 그 순간 제주 바람이 광숙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촬영 감독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이에요. 카메라 광숙 씨 얼굴 클로즈업.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과 막걸리 향이 어우러지면 이건 완벽한 CF 각입니다. 광숙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러다 진짜 CF 들어오면 모델료는 제주 감귤로 주세요. 현물 결제 환영이에요. 동석이 호탕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 좋아요. 감귤 한 박스에 막걸리 한 통, 그리고 오늘의 추억까지 덤으로 드릴게요. 어느새 긴장이 풀린 광숙은 돌담길을 따라 환하게 웃으며 걸었다. 동석은 그런 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광숙 씨, 정말 아름답구나. 그의 가슴은 또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다. 다음 촬영지는 유채꽃이 만발한 들판이었다. 촬영 감독이 활짝 웃으며 외쳤다. 광숙 대표님, 꽃길만 걷는 막걸리 여신처럼 걸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광숙 대표님입니다. 광숙은 막걸리 잔을 들고 능청스럽게 포즈를 취하며 말했다. 이 맛, 제주 바람보다 더 상쾌하고 산뜻해요. 촬영팀은 그녀의 유쾌한 모습에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됐다. 촬영을 마친 저녁, 두 사람은 제주 전통 음식점에서 흑돼 지구이와 막걸리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동석이 잔을 들며 말했다. 광숙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건배합시다. 광숙이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회장님, 오늘처럼 즐거운 하루라면 매일 광고 촬영해도 좋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협재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잔잔한 파도 소리,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제주 특유의 짭조름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녹여주었다. 동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광숙 씨, 사실 이번 촬영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컸지만 이렇게 함께 제주 바다를 걷는 것도 내심 기대했어요. 광숙이 살짝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요, 늘 바쁘게만 살다가 이렇게 한가롭게 바다를 걷다 보니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에요. 동석이 문득 물었다. 광숙 씨,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광숙은 잠시 생각하다 장난스러운 미소를 띄었다. 회장님이 저를 막걸리 여신이라고 불렀을 때요. 진짜 웃겼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회장님과 이렇게 바다를 걷는 이 순간도 참 좋아요. 동석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저도 그래요. 광숙 씨와 함께라서 오늘 하루가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설렜다. 하루가 저물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배경으로 한 막걸리 시음 장면 촬영이 시작되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광숙은 막걸리를 따르며 카메라를 향해 멘트를 전했다. 제주의 자연과 함께하는 장광주 막걸리, 그 깊은 맛을 느껴보세요. 그녀의 맑은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표정이 어우러진 장면은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동석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광숙 씨, 정말 빛나고 있구나. 촬영이 끝난 뒤 촬영팀은 제주 전통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주 갈치구이, 자리돔회, 성게국까지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 식탁을 채우자 분위기는 금세 흥겨워졌다. 광숙은 젓가락을 들고 음식 위를 빙글빙글 돌리며 웃었다. 와, 촬영 끝나고 먹으니까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회장님, 오늘만큼은 다이어트 잊으시고 고기 좀 드셔야죠. 안 드시면 촬영 기간 3배로 늘어날지도 몰라요. 동석이 호탕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 하하, 네. 오늘은 다이어트 접겠습니다. 사실 오늘 광고 정말 멋지게 나올 것 같아요. 광숙 씨 덕분입니다. 광숙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회장님, 제 덕분이라뇨. 다 같이 고생했으니, 자, 다 같이 건배해요. 그녀가 막걸리 잔을 높이 들며 외쳤다. 우리 광고 대박 나면 다음엔 제주에 술도가 분점 하나 낼게요. 그 말에 촬영팀이 폭소를 터뜨렸다. 한 팀원이 장난스럽게 끼어들었다. 광숙 대표님, 그럼 제주 분점 오픈하면 저희도 직원으로 뽑아주세요. 광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다. 저야 괜찮은데 회장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또 한 번 웃음바다가 됐다. 동석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실 이렇게 다 함께 고생하고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참 소중하죠.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은 가운데 광숙은 자리돔의 한 점을 집어 동석에게 건넸다. 회장님, 이건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입 드셔보세요. 동석은 조심스럽게 한 입 먹고 감탄했다. 정말 맛있네요. 제주에서 먹으니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광숙이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쵸? 자, 회장님, 제주까지 오셨으니 노래 한 곡 부르셔야죠. 촬영팀의 열렬한 권유에 동석은 마지못해 마이크를 잡았다. 그가 부르기 시작한 곡은 황성 예터. 하지만 음정은 흔들리고 박자는 엇나갔다. 촬영팀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귀를 막으며 장난스럽게 외쳤다. 회장님, 음치 아니세요? 광숙도 웃으며 한마디 보탰다. 회장님, 노래 정말 독특하게 부르시네요. 동석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어쩐지 더 반박할 말이 없었다. 민망한 분위기가 감돌 무렵 이번엔 광숙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마이크를 들고 인연을 부르기 시작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광숙의 목소리는 깊고 풍부했으며 그녀만의 감성과 리듬이 노래에 녹아들었다. 부드럽게 흐르는 물결처럼 그녀의 노래는 강렬하면서도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식당은 오직 그녀의 노래소리로만 가득 찼다. 듣는 이들은 하나같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동석도 자리에서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얼마 전 그녀의 놀라운 골프 실력에 감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노래 실력까지 눈앞에서 확인한 그는 속으로 또 한 번 감탄했다. 광숙 씨, 도대체 못하는 게 뭐지? 노래가 끝나자 식당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광숙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동석이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광숙 씨, 오늘 하루 종일 놀라는 중이에요. 노래까지 이렇게 잘할 줄이야. 광숙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의 독특한 노래에 놀랐어요. 다음엔 듀엣 어때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물론 촬영팀까지 웃음꽃이 피었다. 제주의 밤은 그렇게 따뜻하고 유쾌하게 깊어갔다. 동석과 광숙, 그리고 촬영팀은 함께한 이 순간이 단순한 촬영 이상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음을 느꼈다. 카멜리아 힐의 동백꽃 터널 속 동석과 광숙은 나란히 걷고 있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붉은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햇살이 꽃잎 사이로 스며들며 길을 은은하게 비추자 마치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광숙이 감탄하며 말했다. 와, 여기 정말 예뻐요. 진짜 동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동석이 부드러운 미소로 맞장구 쳤다. 그러게요. 정말 동화 같네요. 오늘 제가 마법사라도 해볼까요? 마법으로 광숙 씨가 오늘 하루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광숙이 까르르 웃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도 농담하실 줄 아시네요? 근데 마법 풀리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법이 풀리지 않게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같이 걸어요. 동석의 목소리에 장난기와 진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광숙 씨, 사실 오늘 이 꽃길을 같이 걷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술도가 일로 늘 바쁘게 지내는 광숙 씨가 오늘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웃었으면 했어요. 광숙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덕분에 오늘 정말 행복해요. 저도 가끔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웃고 장난치고 싶었거든요. 사실 요즘 술도가 일로 좀 힘들었어요. 근데 회장님과 이렇게 웃고 떠드니까 진짜 오랜만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동석은 그녀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그는 잠시 과거를 떠올리며 입을 뗐다. 광숙 씨, 전에 저한테 돈 많고 뭐든 부족할 것 없어 보인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광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사실 아내와 사별한 후 지난 15년간 제 인생엔 늘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함이 있었어요. 사는 게 재미없고 그냥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광숙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제게 비어있던 무언가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는 게 조금씩 재미있어졌고 오늘 이렇게 함께 걷는 지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광숙은 그의 말에 가슴이 살짝 뛰었다. 혹시 회장님이 나를... 그녀는 순간 설렜지만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오늘만큼은 나이도 직책도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지내볼까요? 동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이런 멋진 곳에서 사진도 많이 찍어드릴게요. 나중에 힘들 때 오늘 사진 보면서 웃게요. 두 사람은 동백꽃 터널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광숙이 진솔하게 말했다. 미래요? 글쎄요. 매일 이렇게 꽃길만 걷진 못하겠죠. 하지만 힘들 때마다 오늘처럼 같이 웃고 손잡고 걸어간다면 그게 진짜 꽃길 아닐까요? 동석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늘 이 꽃길처럼 우리 앞에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걷고 싶어요. 광숙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회장님,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여기로 올까요? 카멜리아 힐에서 꽃길만 걷게요. 일 싫어지면 바로 제주행 비행기 타는 거예요. 하하, 좋아요. 술도가 일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곳이 우리만의 비밀 아지트로 딱이겠네요. 두 사람은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꽃길을 걸었다. 사진을 찍다 보니 어느새 핸드폰 앨범은 동백꽃과 함께한 셀카로 가득 찼다. 마지막으로 대운사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다. 광숙 씨, 다음에도 꼭 같이 와요. 네, 좋아요. 그땐 오늘보다 더 많이 웃으면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보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동석은 조용히 광숙에게 말했다. 광숙 씨,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여행하는 시간도 정말 소중하니까요. 광숙이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저도요. 이번 제주 여행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주 여행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동백꽃처럼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그들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터였다. 한결은 세리에게 하루빨리 프로포즈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동생 보미가 던진 질문. 오빠, 프로포즈는 했어? 순간 멍해졌다.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도 정작 프로포즈는커녕 제대로 된 고백 한 번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한결은 가슴이 뜨끔했다.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세리의 마음을 먼저 확인하고 진심을 담아 다가갔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기만 한 자신을 돌아보니 세리가 많이 서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요즘 세리 얼굴이 어두웠던 거구나. 한결은 뒤늦게 깨달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는 세리와 단둘이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해본 적이 없었다. 프로포즈는 고사하고 말이다. 물론 그동안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제 막 저녁을 함께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었다. 한결은 자신이 너무 무심했다고 자책했다. 어릴 때부터 늘 함께 자라 익숙한 사이였지만 사실 세리와 단둘이 보낸 시간이나 특별한 추억은 거의 없었다. 이게 정말 결혼할 사람들 사이 맞나? 한결은 문득 불안해졌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한결은 세리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세리는 몸이 아파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세리가 원래 이렇게 몸이 약했나? 아니면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든 걸까? 한결은 세리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세리를 떠올리면 설렘과 사랑스러운 감정만 가득했지만 정작 영화 한 편 같이 본 적도 놀이공원에서 손잡고 웃은 기억도 없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슨 정략 결혼처럼 바로 결혼부터 하려고 했던 거지? 한결은 점점 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한결은 결혼 후에도 매일 세리와 데이트하듯 사랑을 키워갈 자신이 있다고 믿었다. 그런 결심을 굳힌 그는 세리의 집을 찾아갔다. 어떤 멋진 프로포즈로 세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고민하며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늘 그렇듯 예비장인 장미 씨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다. 방 안에 있던 세리는 한결이 왔다는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불편한 만남을 피해왔지만 집까지 찾아온 한결에게 거짓된 기대를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오늘은 용기를 내야 해. 세리는 결심했다. 한결은 엄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세리를 조용히 방으로 불렀다. 세리야, 몸은 좀 어때? 요즘 학교에서 조교까지 한다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한결의 걱정 어린 눈빛에 세리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하지 못한 무거운 마음이 숨어 있었다. 한결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세리는 눈을 질끈 감고 입을 열었다. 오빠, 나 오빠랑 결혼 못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했다. 한결은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잇지 못한 채 세리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대화를 엿듣고 있던 장미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해봐. 엄마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거야. 장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한결은 어두운 표정으로 어색하게 서 있었고 세리 역시 당황한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장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한결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결아, 세리가 요즘 몸도 안 좋고 불안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 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렇게 한결을 안심시키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며칠 동안 세리는 집에서 꼼짝없이 감금에 가까운 통제를 받았다. 엄마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잔소리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고민 끝에 세리는 용기를 내 한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그날 내가 한 말 때문에 많이 놀랐지? 우리 만나서 다시 얘기하고 싶어. 오빠가 데리러 와줄 수 있을까? 엄마가 나가지 못하게 해서. 한결은 망설임 없이 세리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장미를 마주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그동안 세리랑 제대로 데이트 한번 못했어요. 오늘 세리랑 잠깐 나갔다 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장미는 한결을 한참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집을 나와 세리가 자주 찾던 동네 카페로 향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차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다.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오빠, 그날 집에서 그렇게 말하고 아무 설명도 못해서 오빠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꼭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어. 한결은 세리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듣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날 네가 한 말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다 보니까 난 그냥 널 좋아하고 너도 날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되겠거니 했어. 근데 네겐 그게 전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한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세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입을 열었다. 오빠, 그게 오빠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내 마음이 헷갈리고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들어서 그랬어요. 한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따뜻한 눈빛으로 세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럼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결혼 같은 거 잠시 잊고 그냥 남들처럼 데이트하면서 편하게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네 마음도 결혼에 대해 정리될 거야. 나한테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어른들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세리는 한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하지 못한 진심이 뒤엉켜 목이 메어왔다. 한결의 따뜻한 배려는 감사했지만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더없이 미안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한편 오범수는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리자 낯선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기억하지? 내가 세리 엄마야. 범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예 라고 반문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세리 엄마? 왜 나를 찾아온 거야?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낯익은 듯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얼굴에 기억을 더듬던 찰나 여성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예전에 독수리 술도가에서 일했던 장미애라고 하면 기억날 거야. 장미애.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이름이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한 모습 때문에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떠올랐다. 얼마 전 독일 술도가를 찾아왔던 그 여자였다. 갑자기 왜 나를 찾아온 거지? 그것도 이 대학교는 어떻게 알고? 범수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세리 엄마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범수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자 장미애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믿기 힘들겠지만 나 장미애가 새세리가 내 딸이야. 범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래서요? 세리 엄마든 아니든 우리가 여기서 만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장미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결심과 함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갑자기 찾아와 이런 얘기를 꺼내니 놀랄만하지. 나도 범수 너가 우리 세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으니까. 장미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세상 참 좁다 싶더라. 이렇게 엮인 인연이 다 있나. 그러더니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바로 말할게. 우리 세리가 너를 좋아하는 눈치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애가 젊은 교수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는 모습에 연민을 느낀 거겠지.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는 가. 근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범수를 바라보았다. 곧 결혼할 사람이 있는 애가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니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어. 범수는 더 듣다 못해 말을 끊었다. 지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저는 세리가 좋아한 적도 마음에 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세리가 조교하고 싶다고 해서 받아준 것뿐이에요. 범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독수리 술도가에서 일하며 고의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떠난 이 여자가 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과거의 배신이 떠오르며 가슴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다. 할 말 없으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과 더 이상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 빨리 나가주세요. 범수는 언성을 높였다. 장미애는 문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할게. 혹시 세리가 만나자고 해도 절대 만나지 말아줘. 그게 내가 여기 온 이유야. 범수가 차갑게 쏘아보자 그녀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이라는 것도 세리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줘. 비밀로 해줄 수 있지? 뻔뻔한 부탁을 남긴 채 장미애는 도망치듯 연구실을 빠져나갔다. 범수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병원 처방약을 입에 털어넣으며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졌다. 도기술과 장미애가 부부였다면 세리가 그들의 딸이라고? 착하고 순수한 세리가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의 딸일 리 없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러다 얼마 전 세리가 조심스럽게 고백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맑은 눈빛. 범수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세리한테 조교 일을 그만두라고 해야겠어.